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 다 철형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분위기가 뚜렷하게 갈린 하루였는데요. 다우는 좋았고 나스닥은 안 좋았죠. 현재 미국 주식은 S&P와 다우는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인 반면 나스닥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이퍼링과 또 올해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금리는 중력과 같아서 모든 주식들의 주가를 기본 장부 가치에 가깝게 끌어내립니다. 한마디로 PER과 PBR을 1에 가깝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요. 금리가 2%일 때 예금의 PER은 50이지만 금리가 5%가 되면 예금의 PER은 20으로 급감을 합니다. 안전자산인 예금의 PER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PER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때 상대적으로 PER이 높은 성장주들의 주가가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명목금리 역할을 하는 것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죠. 그리고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월 말 1.4%대에서 단 며칠 만에 1.6%대 후반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주들이 많은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현재 원화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기대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 상대적으로 기축 통화인 달러는 강해지고 다른 통화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이러한 기조가 후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성장주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건데 모든 성장주들의 주가가 나빠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높아진 중력을 뚫어낼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초고속 성장주의 주가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1에서 2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힘이 3이라면 여전히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분명 강해진 중력의 영향은 받을 겁니다. 원래라면 100만큼 상승했을 것을 50밖에 상승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이 거의 없는 가치주들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올려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단 좋은 성장주를 골랐을 때의 얘기죠. 2020년과 2021년이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아무 주식이나 고르면 오르던 장이었다면 올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중력을 뚫어낼 정도의 강한 성장성을 계속 유지하는 주식만이 오르는 개별 주식 장세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잘 골라야만 합니다. 그럼 어떤 성장주가 이런 강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엔비디아는 중력을 이겨내는 강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반도체는 필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의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이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특화 기업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작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반년 만에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현재는 이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주가를 보시면 270달러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하락 삼각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거래량이 점점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정이 지속되면서 매수세도 쉽사리 손을 내밀지 못하고 매도세도 함부로 더 강한 매도는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끝나가는 부분이 오면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 세력을 확실히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체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성장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한 해만 본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시간축을 조금 더 멀리에 두고 본다면 엔비디아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을 이어나갈 대표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당연히 그런 초강력 성장주 중에서도 최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죠.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4%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반발 매도세가 강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기술주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안 좋았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포드인데요. 오늘 포드가 2023년 중반까지 전기 트럭인 F150 픽업 트럭의 생산을 연간 15만 대로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2% 급등을 했는데 경쟁자의 이러한 강세가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눌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같은 레거시 오토메이커인 GM은 따라서 급등을 했고요. 리비안, 루시드와 같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포드와 GM이 중력을 뚫어낼 정도의 강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일지, 포드의 2025년까지의 시장의 기대 EPS 성장률은 평균 10%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성장률은 시장 평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드가 전기 트럭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그들의 주장일 뿐이죠. 정말로 2배를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일 뿐더러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내연기관차 업체들의 전기차는 회사의 수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만들던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라인의 조정과 부품 공급사와의 수급 문제, 그리고 인원 교육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또한 주력인 내연기관차를 잡아먹으면서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 사업의 마진율은 더 악화됩니다. 즉, 전기차를 늘리면 늘릴수록 주력 사업인 내연기관차의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안 좋은 전기차의 포지션도 점점 커지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이 시점에 포드를 사고 테슬라를 팔은 오늘의 시장의 움직임은 참 불가사의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엔비디아를 팔고 IBM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아마존을 팔고 월마트를 사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애플을 팔고 블랙베리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2022년 한 해 과연 어떤 주식이 금리 인상기라는 불안한 시국을 뚫어내고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하루를 마감한 시간이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대에 계신 분들이라면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